안녕하십니까. 요즘은 그 법조계에서요. 야, 어제 그 판결 보고 법조인들이 깜짝 놀란 판사가 있어요. 법조 비하인드 순서에 그 우인성, 이룰성, 우인성 판사 보고요. 어제 그 모임 갔더니 제2의 신준우 판사가 나타났다. 제2의 신준우 판사가 나타났다. 이런 데 그 아주 근데 그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이 판사들이 저는 중요하다 봐요. 판사 한 명이. 대표적으로 그 최근에 엄청난 실망을 준 강재원, 자, 이 강재원 판사도 있죠? 대비되는 이 강재원 판사는요, 국제인권법연구의 핵심인데, 국제인권법연구의 김명수의 라인이잖아요. 판사 혼자 이러다 보니 잡하다 보니까 우리 MBC 대주주 박문진 판결을 갖다가 말도 안 되게 집행정지를 인용해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통위 업무가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가 된 거예요. 이 심각한 게 문제. 판사 한 명이 아예 그냥 우리나라 행정 방송을 마비시켜 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에서도 강재원 판사 규탄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중에 이상휘 있죠. 우리 포항이죠. 그분은 이제 1인 시위까지 하고요. 지금 MBC 노조에서도 이제 판사 규탄하는 성명서를 많이 내는데, 이런 식으로 판사 한 명이 끼치는 악영향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참 상권분립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 판사들의 중립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모처럼 제대로 이렇게 판사다운 판사가 나왔다. 야, 어제 돈봉투 솔직히 저도 반반했습니다. 솔직히 왜 300만 원 돈봉투를 받은 질은 아주 안 좋은데 반성도 없지. 근데 과연 배지를 뗄 수 있을까? 야, 어린이 배지를 한 명도 아니고 20명 가까운 배지를 떼야 되는데, 판사 한 명이 그 민주당 탄핵한다고 또 난리치고 온갖 압박이 개딸들이 벌써 오늘 난리칠 텐데, 이걸 이렇게 배지를 뗄 수 있을까? 반신반의 5대5 이렇게 봤는데, 제가 판결을 듣고 너무 기뻐서 바로 속보로 했지 않습니까? 우인성 이 판사가요. 그래서 이제 이 판사에 대해서 쭉 한번 제가 평판도 좀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양력도 좀 한번 봤는데, 훌륭한 판결을 많이 했고요. 대단한 분입니다. 평판이 아주 좋아요. 이 판사다운 판사입니다. 한마디로 권력에 놀아나는 정치 판사,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옛날에 정진석 비서실장 완전히 실형 때린 박병곤, 그다음에 이재명이 구속영장을 말다 기각시킨 유창훈, 이런 판사만 보다가 이번에 보니까 대단한 판사가 나온 겁니다. 이분은요, 우인성 현재 27부니까 앞으로 중요 사건이 많이 갑니다. 왜? 중앙지방법원의 21부부터 쭉 나오잖아요. 합의부. 이게 중요한 사건이 다 갑니다. 27부도 많이 가요. 여기 부장판사입니다. 나이는 1974년, 제보다 4살 어리네요. 74년. 고향은 이제 경북 구미입니다. 박제의 구미. 그 다음에 근데 어디 이사를 갔는가 봐요. 고향은 구미인데 고등학교는 이제 청주에서 나왔습니다. 청주의 충북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은 이제 서울법대, 후배네 서울법대를 졸업했는데, 아마 한동훈 대표보다 1년 후배가 아닌가. 74년생인데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시험은 빨리 됐어요. 29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보다 4살 어린데 제보다 연손이 1년 후배니까 시험이 아주 빨리 된 거예요. 한동훈 대표와 비슷한 27기인데 얘는 29기인데 나이가 한 살 위면 거의 비슷하게 빨리 된 거예요. 29기로 사법고시 돼가지고 이제 판사가 된 이런 기초 경력이 있고요. 근데 판사로서 이제 평판을 들어봤죠. 쭉 찾아보고 봤더니 우인성 판사가 2020년에 변협에서 선정한 우수 판사 7명이 포함됐습니다. 이거 아주 드뭅니다. 여주에 있을 때, 2020년에 지방에 있을 때, 그게 변호사 협회 전체에서 7명의 우수법관 재판 진행이나 실력이나, 여기 판사가 지금 3천 몇백 명 되잖아요.
그게 7명 안에 든다는 거는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그런데 그 우인성 판사는 우수법관으로 변협 선정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뭐 법조 비하인드니까 어차피 제가 뭐 아무거나 대충 재미로 이제 말씀드리면 취미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적어놓은 것도 있고 또 법조 자료에 아니면 이게 주위에 제가 취재도 해보잖아. 예를 들어 이제 강백신 같으면 축구를 잘 찬다. 뭐 신진우 부장은 검도라고 돼 있잖아. 아예 근데 기록이 돼 있어. 법조 명부에 검도가 내 취미다. 그다음에 이정석 검사 같으면 복싱 선수로 등록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우인성 판사는요. 아예 법조의 명부에 보면 취미에 웨이터 트레이닝이다. 야, 취미가 특기가 웨이터 트레이닝? 이게 공식적으로 본인이 적어놔야 이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법조인 명부 자료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저는 운동 잘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강직하더라고. 강백신, 신진우, 이정섭. 보면 알잖아. 웨이트 트레이닝. 이거 할 정도로 판사가 운동이나 이쪽 등의 취미 특기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판결을 대표적인데 이번에 말고요. 2가지만 더 소개하면요. 이분이요. 이번에 올해요. 올해 중요한 게 한국 형사 판례 연구회 중요한 단체거든요. 한국 형사 판례 연구회 부회장이 됐다. 왜? 우리나라 판검사 학회가 특히 판사 학회가 제일 이제 판사다운 학회는 2개입니다. 바로 민사 판례 연구소와 그다음에 형사 판례 연구회 2개입니다. 이게 진짜 판사잖아. 민사 판례 연구회, 그다음에 형사 판례 연구회. 이게 진짜 판사잖아요. 법을 연구하는 공부하는 이게 중요한 학회입니다. 형사 판례 연구회. 여기에 부회장으로 올해 4월 달에 선임이 됐다. 그만큼 학구파라는 거예요. 실력 있는. 근데 강재원이나 김명수나 이 자들은 또 이게 있죠. 이재명 지금 재판 선거법하는 한성진이나 이 자들은 어디냐? 우리법연구회입니다. 우리법연구회 후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입니다. 이 자들이 판사입니까? 우리법이라는 게 우리 법인데 우리 법이 다 우리 법이지. 북한법 연구회라면 북한법. 북한법 연구회라고 못하니까 우리법 연구회라지. 안 그러면 다 민법, 형법 다 우리법인데 뭐 우리법 연구회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법 연구회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요거도 보니까 국제인권법이라는데 인권 무슨 국제 연구를 해? 자기들이 정치 서클입니다. 거기에 한성진 부장 지금 이재명 재판하는 그다음에 거기에 MBC 마비식인 강재원 그다음에 거기에 우두머리가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바뀔 때 초대장이 김명수입니다. 우리나라 판사 중에 10몇 프로 되죠. 한 15% 될 겁니다. 근데 민사 형사 판례 연구에 들어간 분은 훌륭한 판사들이에요. 실력 있는. 그래서 저는 이분이 형사 판례 연구의 부회장이 됐다. 야, 이것도 이게 대단한 학구파다. 실력 있는 이런 평가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판결 하나만 소개하면요. 지금 이번에 돈봉투 배지 다 뗀 거 돈봉투 4명 이것도 이게 엄청나게 소신 판결인데 여기 오기 전에 우인성 판사가요. 남부에 있었거든요. 서부 지법에 여기 오기 전에 서부 지법의 형사 항소 1부의 부장으로 있었거든요. 형사 항소 1부요. 거기에 누가 왔다? 유시민이가 이제 한동훈 대표 지금 이제 명예훼손 있었죠? 한동훈이가 중수부장 할 때 우리 계좌를 노무현 재단이 계좌를 뭐 몰래 본 거 내 계좌도 봤을 거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떠들어서 지금 이제 벌금 500만 원에 유심히 넣었죠? 아마 대법원에 항소했나? 유시민. 근데 이 유시민 사건의 항소심의 부장판사가 우인성이다. 결국요. 유시민을 때려잡은 판사가 우인성 판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좌파 판사 같으면 이게 유심히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이번에
중앙지법으로 옮겨와 가지고 돈봉투 허종식 현역 배지입니다. 그대로 이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때려버린. 그러면 이게 그 나머지 6명 그다음에 10명이 더 남아 있는 엄청난 원칙 판결을 했다. 이렇게 그 평가하고요. 그래서 한번 쭉 종합적으로 보면요, 이분이 그 서울법대 나와서 아주 시험도 빨리 돼가지고 판사로서 제대로 걸어와서 변협에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유시민이나 이런 데 사건도 원칙대로 처리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학구 팔아서 형사 판례 연구회 부회장으로 상당히 연구에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데 판사들이 훌륭한 판사입니다. 옛날에 김용을 신속하게 5년 때린 1심의 조병구 부장판사, 그건 제 동기니까 잘 알잖아요. 조병구. 그 다음에 김인섭이 신속하게 분리해서 때린 김옥곤 판사들, 김옥곤. 그 다음에 이화영이를 9년 6개월 때려버린 지금 이재명 재판하고 있는 신진우 판사. 그 다음에 이번에 민주당 현역 20명 가까이를 날릴 수 있는 이런 데 판결을 선고한 우인성 판사. 이런 강직한 원칙 있는 소신 있는 이런 데 판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이런 훌륭한 판사들을 요소요소에 잘 배치해야 되고 중용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사법부도 희망이 있고 우리 법치가 희망이 있고 이런 판사들이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아직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런 판사들이 있으면 이재명이나 그다음에 송영길이나 조국이나 뭐 이런 데 범죄자들은 설당에 꼭 꿈깨라. 이런 아주 강직한 판사가 있다. 이재명 꿈깨라. 법원에서 살아날 이런 생각 엄두 내지 말고 뭐 민주당 의원들 뭐 무죄를 확신하니 어쩌니 저쩌니 말도 안 되는 헛꿈 깨고 아직도 우리는 원칙, 소신 있는 실력 있는 이런 판사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